별들의 일기. 별자리. 별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밝은 별을 중심으로 천구를 나눈 것. 안녕하세요. 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밤하늘 속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별들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별들의 일기를 풀어나갈 두 번째 가이드, 이채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번째로 도착한 일기를 만나러 가봅시다.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갔다. 처음 해보는 낚시가 서툴러서 할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미끼를 직접 끼우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그래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재미가 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낚시를 하다 보니 금방 해가 졌다.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낚시 장비들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자 하늘에 별들이 가득했다. 밤 9시쯤 되니 내 생일 별자리인 물고기 자리도 보였다. 할아버지와 처음 낚시한 날의 물고기 자리를 보다니 너무나도 완벽한 하루였다. 두 번째 일기의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고 하네요. 심지어 저와 생일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로 똑같아요. 오늘 만나볼 별들의 일기 속 주인공은 누구인지 감이 오시나요? 두 번째 일기의 주인공이 관측한 별자리이자 저의 생일 별자리,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속 별들의 일기를 만나러 가볼까요? 물고기 자리는 물병 자리와 양자리 사이에 놓여 있는 황도 12궁 중 제12궁에 해당하는 별자리입니다. 생일 별자리로 보았을 때 12궁의 경우 2월 19일부터 3월 20일, 황도를 춘분 기준으로 12등분이 아닌 13등분 했을 경우에는 3월 12일에서 4월 18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물고기 자리에 해당합니다. 물고기 자리는 특히 현재의 춘분점이 있는 별자리이며 크기 자체는 대형 성자에 속하지만 밝은 별이 적어 발견이 어려운 별자리입니다. 이렇게 발견이 어려운 물고기 자리를 찾을 때 도움이 되는 별자리는 고래자리입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를 묶고 있는 끈의 시작이 바로 고래자리의 머리 위이기 때문인데요. 마치 고래가 숨을 쉬면서 머리 위로 물을 내뿜고 그 끝에 물고기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첫 번째 일기에서도 말했듯이 가을철 대표 길잡이 별인 페가수스 자리에 따르면 페가수스 자리의 사변형에 근접해 있는 별자리가 바로 물병 자리입니다. 이때 페가수스 자리의 사변형은 페가수스 자리의 알파, 베타, 감마별과 인접하는 안드로메다 자리의 알파별이 만드는 직사각형을 말합니다. 이 별자리는 두 마리의 연결된 물고기가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 마리의 물고기가 줄에 매달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특히 이러한 이유로 낚시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일기의 주인공, 물고기 자리입니다. 별자리의 형상을 보고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이죠.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 속 물고기 자리의 이야기는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일기 속 주인공의 낚시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최유리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그대 너 예쁜 바다로 내게 다가와 투명한 그대 마음의 하늘을 가득 담은 걸 밝았던 많은 모습들 그대로 남아있을 때 내가 바라고 바랬던 사람이 내게로 올까 네가 그 바다에 닿을 때까지 나는 네 줄을 놓지 않을게 너를 올려주고 온 그대 저 바다에 닿을 때까지 우리 한 발씩 그대로 있었고 땀 작은 눈물이 고여 모든 사람들 헤엄칠 수 있게 큰 바다가 될 때까지 곱게 놓여진 우리의 추억이 드넓었던 세상에서 너를 올려주면 고운 그대 저 바다에 닿게 될 거야 언젠가 우리 마주볼 하늘이 내게 다가와 생각지 못한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나를 가졌던 모습들 그대로 남아있을 때 아름다웠던 기뻤던 사람이 내게로 올까 네가 그 바다에 닿을 때까지 나는 네 줄을 놓지 않을게 너를 올려주고 온 그대 저 바다에 닿을 때까지 우리 한 발씩 그대로 있었고 땀 작은 눈물이 고여 모든 사람들 헤엄칠 수 있게 큰 바다가 될 때까지 곱게 놓여진 우리의 추억이 드넓었던 세상에서 너를 올려주면 고운 그대 저 바다에 닿게 될 거야 일화에서 만나본 물병자리의 이야기에서는 제우스와 가니메데, 데우칼리온이 등장했었죠. 그렇다면 이번 2화에서 들어볼 별들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아들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활과 화살을 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에 날개가 달린 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일강에 모여 연회가 열리자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를 포함한 모든 신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회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순간 머리가 6 달린 괴물 티폰이 나타났습니다. 티폰은 제우스가 거느리는 올림포스의 신들과 싸움을 벌였던 티탄 신족의 일원으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신들은 놀라 어쩔 줄 몰라 뿔뿔이 흩어 도망쳤고 아프로디테와 아들 에로스는 나일강에 뛰어들어 재빨리 도망치기 위해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은 서로의 발을 끈으로 연결하였고 이 모습이 바로 물고기 자리가 된 것입니다. 티폰은 결국에 제우스에 의해 번개와 벼락을 맞고 이탈리아의 에트나산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티폰이 아직 죽지 않고 에트나산에서 불을 내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에트나산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연회에 참가했던 가축의 신 판도 강에 뛰어들어 물고기로 변신하려 했으나 제우스를 도우려다 그만 상반신은 염소,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제우스는 판을 하늘의 염소 자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로도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았던 물병자리의 이야기는 가니메데를 향한 제우스의 사랑, 멸망해가는 인간 세계를 살려낸 데우칼리온의 노력이 주가 되는 이야기였다면 이번 별자리는 결국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네요. 이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별자리 이야기 말고 인디언 전설에 등장하는 물고기 자리의 신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랜 옛날 미국 슈피리오 호수의 남쪽 해안에 피시라고 불리는 인디언 부족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족들과 달리 물고기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피시족의 족장 오드식은 매우 용감하고 현명하였으며 뛰어난 무사이자 사냥꾼이었습니다. 오드식에게는 13살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뛰어난 사냥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당시 지구는 항상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냥하기 쉽지 않았던 아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나무 옆에서 잠시 휴식을 하던 중 다람쥐를 발견합니다. 활의 시위를 당기려는 순간 다람쥐가 갑자기 말을 하였습니다. 오드식의 아들아, 나를 죽이지 마라. 너와 너의 부족이 사냥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추위를 끝내야 한다. 너는 집을 돌아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누워 있어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냐고 묻거든 여름을 가져다 달라 하여라. 오드식의 아들은 다람쥐를 놓아주고 집으로 돌아가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를 본 오드식은 원하는 것을 물었고 여름을 달라고 말하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너를 위해 애써보겠다. 아들의 소원을 들은 오드식은 뛰어난 사냥꾼들을 모아 봄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20일 동안 얼음의 평원을 걸은 그들은 마침내 하늘에 닿은 듯 높은 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 하늘을 뛰어넘으려 했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용기를 잃지 않은 오드식은 계속해서 뛰어올랐습니다. 몇 번을 거듭하자 하늘에 구멍이 생겼고 그곳을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나왔습니다. 동료들은 구멍을 통해 지상에 봄이 온 것을 확인하고 빠져나갔으나 오드식은 구멍이 닫혀 빠져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늘나라 사람들에게 발각된 오드식은 꼬리에 화살을 맞아 홀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오드식이 누워있던 자리에 물고기의 모습을 띤 물고기 자리가 나타났습니다.
what to say, words escaping now, leaving you to wait. But I know you can wait it out, so I'm taking a step down. Maybe I'll find common ground. I got you face to face. Don't wanna bottle up inside, wanna roll the dice, allow me time to try. I thought about it way too much, the last couple of nights, so I'll shed some light. It's easier to say it in a song. Listen up, cause it won't take too long. Every time it's slipping off my tongue, my words always come out wrong. And I know it makes you laugh. If I say it first, would you say it back? Oh, I don't know. No. How to say I love you before you go. Strangers find their way if it's really meant to be. Cause baby, we believe in serendipities, and it's all up to us now, to see how this road turns out. I got you face to face. Don't wanna bottle up inside, wanna roll the dice, allow me time to try. I thought about it way too much the last couple of nights, so I'll shed some light. It's easier to say it in a song. Listen up, cause it won't take too long. Every time it's slipping off my tongue, my words always come out wrong. And I know it makes you laugh. If I say it first, would you say it back? Oh, I don't know. How to say I love you before you go. How to say I love you before you go. It's easier to say it in a song. Listen up, cause it won't take too long. Every time it's slipping off my tongue, my words always come out wrong. And I know it makes you laugh. If I say it first, would you say it back? Oh, I don't know. How to say I love you before you go. 지금까지는 별자리의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별자리 속 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처음에도 말했듯이 물고기 자리는 대형 성자에 속하지만 밝은 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에 속하는 별자리이지만 물고기 자리 안에서도 밝은 별은 존재하죠. 물고기 자리는 물고기 에타, 감마, 알파, 오메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물고기 에타로 3.6등성이며 물병 자리의 알파성인 사달메리크보다 어둡게 보입니다. 가장 밝은 별인 에타조차 다른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의 밝기보다 훨씬 낮은데 별자리를 구성하는 수도 많고 대부분 4등성 이하의 어두운 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 자리는 그리스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별자리로 여겨지며 물고기 자리 자체가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상징하는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 4대 문명으로 불리는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마지막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생했는데요. 이 두 강의 모습이 밤하늘에 상징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물고기 자리라는 것이죠. 물고기 자리 옆에 있는 페가수스 자리를 이루는 대사각형이 메소포타미아의 땅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끝으로 물고기 자리의 애타성 인근에는 막대 나서는 아인 M74가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밝기가 9.8등급이라 눈으로는 관측이 어렵지만 실제로 관측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밝은 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에는 관측이 어렵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물고기 자리를 떠올려보며 마지막 곡 Until I Found You 듣고 오겠습니다. Georgia, write me up and all I want you in my arms, or let me hold you. I'll never let you go again like I did or used to say. I would never fall in love again until I found her. I said I would never fall unless it's you I fall into. I was lost within the darkness, but then I found her. I found you. Georgia pulled me in, I asked to love her. Once again you fell, I caught ya. I'll never let you go again like I did or used to say. I would never fall in love again until I found her. I said I would never fall unless it's you I fall into. I was lost within the darkness, but then I found her. I found you. I would never fall in love again until I found her. I said I would never fall unless it's you I fall into. I was lost within the darkness, but then I found her. I found you. 물고기 자리를 이루는 별들의 모습과 신화, 이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별자리의 신화는 두 가지를 들어보아 더 재미있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인디언 전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와닿았나요? 저는 두 이야기 모두 가족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본 별들의 일기 속 이야기는 어땠나요? 지금까지 별들의 일기 가이드 이채은이었습니다. 다음 일기에서 또 다른 별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최주현, 기술의 김예원, 진행의 이채은이었습니다.